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잠깐 지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데이터 마이닝 for 비즈니스고요.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해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데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란 통상적으로 숫자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문자와 그림과 같이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부터 특정 또는 복수의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정보의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그 관계성이 있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유사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원류는 통계학적인 기술부터 발전을 하는데요. 통계학적인 기술은 1700년대부터 원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이나 디시전 트리 같은 이런 분석 기법들을 이제 그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1950년대에 컴퓨터가 생기면서 룰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또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기계 학습이라는 관점으로서 또는 그 영역 또는 기술로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데이터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분석을 많이 확인하고 또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계 학습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기계학이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처리할 수 있는 이 역량들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영역으로서 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또 기계학습의 언어라든지 시각적인 인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고, 바둑 같은 사고나 행동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가미하고 기술 개발을 더 강화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의 잠깐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전형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또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용보자는 뭐 분류, 군집화, 뭐 연관성 분석, 뭐 연속적인 분석, 뭐 예측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분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 고객의 어떤 특성을 찾아내는 것. 여기서 예를 들면은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이 고객이 다음 달에 계속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자로 이탈할 것이냐. 경쟁자에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분류를 해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군집화는 구체적으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있지는 않은데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들을 모아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게 군집화라고 표현하고요. 연관성 분석은 같이 일어나 또는 같이 발생한 데이터들의 관계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책에서 우리가 뭔가를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장바구니 분석 중에서 기저귀와 맥주의 판매가 같은 장바구니 안에 동시에 들어가서 일어나더라. 뭐 이런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 장바구니를 가지고 기저귀를 사러 간 남자들이 맥주를 같이 사왔다. 뭐 이러면은 매출 늘리기 위해서는 기저귀 진열대와 맥주 진열대를 좀 가까이 놓으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활용을 위해서 연관성 분석도 하고요. 연속성 분석은 시계 분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시계적으로 쭉 일어나는 이런 데이터들을 특성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데이터는 미래 예측 또 현재에 대한 분석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이제 시각적으로 하는 뭐 비주얼 마이닝,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데이터가 숫자로만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분석을 할 때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건 뭐 그래프
차트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면은 사람이 분석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를 바라볼 때 컴퓨터가 잘 이해하고 잘 다루는 분야가 있고요. 사람이 잘 인지하고 감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 이라는 영역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고 제품적으로 그렇고 등장하고 점차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 플랫폼들은 요건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매직 쿼드런트라고 하는 이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특징들에 의해서 그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좀 많이 팔리고 있어서 리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아직은 그렇게 매출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지 않지만, 많이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오픈소스나 또는 뭐 비용을 받는 유료이더라도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아이콘들 보시면 어떤 것들은 보신 것도 있을 거고 생소한 것도 있을 거고요. 상위에 있는 이런 몇 가지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오픈소스 형태로서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는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 서비스 형태로 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툴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스토리지들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은 학습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상업적으로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와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할 때는 이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툴들을 쓸 때 좀 어려운 사항들이 학습을 하기 위한 이제 진입인데요. 이제 이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R입니다. R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툴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뭐 명령어들도 배워야 되고요. 명령을 표현하는 규칙들도 배워야 되고요. 이런 툴의 사용법도 익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성능이 좋은 툴임에는 분명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차적인 노력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기 어려운 이런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쉬운 사용 도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릴 것은 오렌지라고 하는 툴이니까 뭐 레피너마이너라고 하는 툴인데요. 레피너마이너는 앞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우상향 방향에서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업적으로도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성능도 좋은 툴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아나콘다라고 하는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포함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겠고요.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이제 비주얼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비주얼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은 굳이 명령을 하나씩 배워서 하지 않더라도 선택을 하고 데이터들 간의 연관성을 이제 정의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게 해서 아이콘들을 끌어와서 드래그 앤 드롭 일부 스크립트를 넣는 방식으로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피노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하게 프로그래밍 해볼 수도 있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도 쉽게 끌어다가 해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는 상업적인 데이터 툴들과도 쉽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일종의 레시피인데요. 이제 워크플로우를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이런 세트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영역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방 정비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장비들로부터 개척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적당하게 입력을 하고 기본 레시피에서 제공되어 주는 가이드에 따라서 옵션을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제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제공해 주는 좋은 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간략하게 데모는 오렌지를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뭐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그 사용하는 방법은 파일 위젯을 하나 끌어 놓습니다. 이건 일단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위젯을 끌어다 놓고 여기는 이제 자동차에 데이터를 불려오겠다라고 해서 자동차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그렇게 형태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비유를 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도스 시절에서 윈도우 시절로 넘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스 시절에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도 알아야 됐고 명령어를 문법에 맞게 타이핑해서 실행시켜야만 됐는데 윈도우 시절이 되면서 잘 모르는 프로그램도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이제 뭐 끌어다 놓으면서 연결하거나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쉽게 배우고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주얼한 데이터 분석 도구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는 일종의 테이블입니다. 엑셀처럼 그 테이블을 끌어다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클릭해서 오픈해 보면은 쉽게 데이터를 들어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복잡한 명령어를 전혀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데이터 끌고 오지 않고 그냥 이 연결을 쭉 끌고 가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뜨기 때문에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선택해서 열어보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이렇게 조정해 주게 되면은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션이 없을 때는 데이터만 보여주다가 옵션이 있을 때는 그 데이터들은 이제 바 형태로서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크게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훨씬 인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투사를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메뉴 방식으로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서 끌고 와서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시각화 탭을 열어서 시각화 탭에서 리니어 프로젝션 하나 가지고 와서 끌어다 놓고 데이터를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가 끝났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의 그 시각화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가 여러 가지 축이 있고요. 그 축상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항상 우리가 정상적인 데이터와 조금 오류가 있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아웃라이어를 이제 구분을 해보게 되는데, 아웃라이어를 보기 위해서 아웃라이어 아이콘을 끌어다 놓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옵션 범위에 따라서 인라이어 데이터와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이런 작업들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끌어다가 다시 인라이어 리니어 프로젝션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서버에서 연결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런 모든 아이콘은 왼쪽에서 입력, 오른쪽에서 출력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인풋으로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갔고 아웃라이어를 확인해서 아웃라이어 데이터는 데이터 서버셋으로서 넣어줬기 때문에 입력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프에서 그려보면은 전체 데이터를 표시한 형태가 있고요. 아웃라이어를 표시하면은 요 속이 비어져 있는 원이 아웃라이어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시각적으로 아주 쉽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잘 활용하면은 업무 분석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분석해보는 모델 중에서 그냥 제일 간단한 디시전 트리 모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냥 끌어 넣었고요. 거기다가 인라이어 데이터를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는 제외해버리고 그래서 인라이어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연결한 거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옵션들을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은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분석을 했으면은 시각적으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각화 도구 중에서 트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걸 가져봤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엣지 위주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보여주는 요 레벨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단계 레벨까지 우리가 분류를 해볼 것이냐. 그래서 뭐 레벨이 내려가면 상세해 보이긴 하겠지만 때로는 적정한 레벨에서 분석해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레벨을 조정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옵션에서 제공해 주고요. 그럼 결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5레벨까지 연관성을 가진 부분들을 분류해봤다. 이런 형태로서 결과가 금방 나온 겁니다.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서 분류 결과를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미세하게 만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좀 만져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그 데이터 테이블이 한데 위에는 데이터 테이블 값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 연결하는 데이터 테이블 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립트 열어서 뭔가 행위를 좀 해봐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으로서 일단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숫자를 많이 다루는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아웃으로 나가는 데이터에 인 데이터를 그냥 카피해서 실행하면 바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numpy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 엑셀로 치면은 뭐 반올림,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같은 라운드 명령어를 쓸 거고요. 그래서 아웃으로 나가는 데이터의 소수점의 자리 중에서 소수점 자리를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부족한 명령 하나 더 기능을 쉽게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어떤 그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인데요. 평가 모델들을 만들어서 분류해 볼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뭐 이름들 가진 몇 가지 모델들만 학습하는 대로 대학원 과정에서도 한 학기 이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사용법 관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뭐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 데이터는 이제 동물에 있는 동물들 데이터 특징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털이 있느냐, 아니면 뭐 알을 낳느냐, 뭐 유수를 하느냐, 뭐 날아다니느냐, 뭐 그러면 1 아니면 0 이런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이런 각각의 학습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분석 결과의 값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습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100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일부는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이제 검증용으로 사용해서 이런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성과 평가를 한 것 중에서 뭐 간단히 보면은 그냥 가장 값이 큰 값을 하나 선택해서 우리는 이런 모델이 가장 적절하구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럴넷 점수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뉴럴넷에서 보면은 실제 데이터 값과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한 값을 가지고 비교를 쭉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회색은 실제 그런데 예측한 것과 같은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은 실제 값을 이제 잘못 예측한 거고요. 하단은 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냐를 보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의 관측이라는 것이 100%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 아니고 인간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가지는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효율 때문에 이제 가진 이런 오류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와 예측이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정확도를 많이 나타내는 이런 모델들 선택해서 비즈니스 이제 활용하죠. 그것도 자동으로서 이제 오토 머신러닝처럼 자동으로서 평가를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면은 ROC라고 해서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 맞춘 값에 대한 비율인데 그래서 요건 이제 숫자가 1과 만날 영역이 클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밑에 밀렸네요. 그래서 뉴럴넷의 값이 가장 성능이 잘 좋게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를 쉽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노력을 많이 쓰지 않고도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적인 분석 데이터들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R이나 파이썬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좋은 도구이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줄여서 비즈니스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비주얼 데이터 마인 도구를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개념 또는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전공을 하지 않은 현업의 업무 전문가에 대해서 쉬운 교육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또는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긴 한데 어쨌든 같은 회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전문적으로 통계나 또는 그 분석을 작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뽑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전문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할 때 이런 쉬운 도구들을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어떤 성과를 좀 더 잘 향상시킬 수 있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는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잘 접목해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의견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